네, 시면상학과 오늘도 특이점으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피 강하게 출발했다가 갑자기 11시 기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여러 가지 멘트들과 함께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딱 분봉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강해졌던 우리 증시 코스피 2,558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코스닥 746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살만의 반등을 해서 이 힘이 다시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이 포인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할 매니저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수팀과 함께합니다. 이호근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매니저들과 함께 오늘장 한 줄 평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장들 어떻게 바라봤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 한 줄 평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뭐 한 줄 평은 많이 하락했다. 그러니까 뭐 먹을 만큼 먹었다. 뭐 이런 부분 의미로 오늘 한 줄 평을 정했고요. 일단은 이제 미국 시장도 지금 이제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구간에 좀 들어왔고,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빠질 때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더 이상 하락을 안 한다면 우리 시장은 지금보다 좀 더 강한 이런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부터는 좀 더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하락했다. 이걸 지금 우리는 어떤 기회로 좀 잡아야 갈지 이호근 매니저와 함께 한 줄 평 들어봤고요. 자, 이번엔 백인현 매니저의 한 줄 평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한 줄 평은 트럼프를 활용해라라고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최근까지 트럼프가 언급한 섹터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지금 최근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보다 최근에는 뭐 조선 관련 종목이라든지 LNG 관광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렇게 트럼프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리스크를 이번에 피하지 못할 거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수혜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를 활용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활용법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트럼프 활용법이 저희 특이점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대 바라겠고요. 박병주 매니저님 한 줄 평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채팅창에 오늘 박병주 매니저님이 새로운 유행을 하나 더 만드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거든요. 유행어 있나요? 가만히 지금 새로운 제가 전번에 유행어 하나 있습니다. 풍차 돌리기라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한 줄 평 들어볼게요. 저는 트럼프가 한국 정치를 도와준다. 인생 역전 2025 이렇게 정했습니다. 트럼프 오늘 의회 연설을 가만히 우리가 들어보면은요. 우리나라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조선도 인정해주고 또 알래스카 그 LNG 파이프를 하려면 결국은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가 옆에서 도와줘야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요즘 일련의 트럼프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을 본다면 결국은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행위다. 저는 그거를 이제 왜 이렇게 잡았냐면 지금 미국의 가장 중요한 싸움은 누구하고 싸울까요?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글자, 중국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숨통을 쥐고 있고 또 중국하고 여러 가지로 경쟁하는 제조업이 많거든요. 우리 제조업 능력을 결국은 트럼프는 원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오늘 의회 연설을. 따라서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우리 정치를 도와주고 인생 역전 2025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인생 역전 2025년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특이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인생 역전을 위해서 트럼프 지금 활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설에서 우리나라를 언급하기도 했고요. 한국의 조선소라고도 정확히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코멘트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준비된 화면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석유 시추 확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요새 유가가 좀 많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이 외에 알루미늄 관세 항상 나왔던 이야기죠. 자, 오늘 반도체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두 번째 특이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자, 한국 관세 지적 얘기했고요. 알래스카에 한국과 일본 함께 참여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꺼내면서 오늘 종목들이 좀 움직였단 말이죠.
자, 그래서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저 언급, 알래스카 언급과 함께 알래스카 관련주들,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피팅 밸브 이 종목들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대왕고래 테마와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왕고래 테마와 많이 겹쳐 있다 보니까 대왕고래에 많이 묶여 계신 분들 좀 있잖아요, 백인현 매니저님. 네. 트럼프가 이 탈출의 기회를 좀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일단 공교롭게도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종목이랑 종목이 겹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만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피팅 밸브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언급 이후에 조선주가 올라갔던 걸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팅 밸브 관련 종목들의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쪽에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뭐 넥스틸이라든지 뭐 세아제강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주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을 접근하시더라도 미국의 생산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시장 기대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언급했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섹터도 있겠지만 사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진한 섹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보조금을 폐지한다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어요. 지금 TSMC는 일부 보조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보다 보조금 받는 비중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사실 삼성전자의 악재란 말이죠. 향후에는 이제 트럼프가 발언하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보실 때 업황이 살아나는 속도와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 보조금 폐지에 대한 얘기를 얼마만큼 지속할지 이 여부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섹터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뭐 전반적으로 조선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관련 종목들은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피팅 밸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원자력 관련 종목들도 피팅 밸브도 원자력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피팅 밸브 관련 종목들은 조선 원자력 그리고 다양한 LNG 프로젝트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호재가 조금 향후에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도 우리나라한테 참여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이랑 우리나라한테도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참여하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피팅 밸브 외에도 LNG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뭐 최근에 동성와인텍이랑 한국카본 같은 경우로 LNG 보냉제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들 맞아요.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최근 조선업체 기자재 종목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NG 프로젝트 그리고 조선 원자력 전반적으로 피팅 밸브 쪽은 많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비철금속 가격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업황도 좀 좋아지고 있는 건 아닌가. 맞아요. 왜냐하면 중국 경기도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구리 선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구 산업도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비철금속 가격도 올라가고 업황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보시고 대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신다면 조금 다른 종목들보다는 수익률 퍼포먼스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생산 기지 테마와 그 넓이가 되게 넓습니다, 지금.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많은 테마 안에서 어느 기업이 좀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느냐, 그 키포인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의 생산 기지 얼마 전에 따끈따끈하게 만든 데가 바로 하나오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네. 최근에 저희 이 월수팀에서는 조선을 가장 강하게 좀 밀어주셨습니다. 네. 힘들 때도 뭐 사야 된다. 때에 따라서는 뭐 조정식 매수도 있긴 하지만 언제든 성장주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오늘 이 조선 코멘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화오션만 떨어졌단 말이죠. 네. 오늘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하나오션 주가 상승 흐름을 조금 보신다면 약간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차익 매물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물량을 좀 받으면서 올라갔던 게 이제 하나의 굉장히 좀 특징적인 다른 조선주하고 좀 더 차별적인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약간 이제 조선주 개념보다 왜냐하면 조선주의 밸류 개념은 이미 넘어섰고 지금의 이제 주가는 약간의 그 방산주 개념으로 지금 하나오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하나오션은 조금 그 조선주로 보지 말고 약간 이제 방산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많이 빠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오늘 만약에 이제 상승을 하면 투자 경고 예고가 오늘 맞아요. 발동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 그 부분
아무래도 이제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요즘은 이제 투자 경고 들어가면 주가가 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정이 한번 필요했었는데 그 흐름에 맞춰서 조정이 좀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네. 지금 이제 방산 쪽은 지금 그 어느 정도 규모로 이게 앞으로 펼쳐질지 아직 한 번도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확정된 게 부분이기 없죠. 때문에 지금 우리 그 뭐 혹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하는 데도 좀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오션의 적정 주가를 지금의 가격에서 어느 정도 매긴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불확실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LNG와 그다음에 방산 이 두 가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뭐 여기서 좀 쉬더라도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이호근 매니저는 하나오션 자체를 조선보다는 네. 좀 뭔가 방산에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고 얼마 전에 이제 투자 경고 예고가 붙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조금은 위축될 수도 있다. 하지만 상승 곡선에는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뭐 트럼프 얘기하니까 다 걸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박병주 매니저는 또 이 월수팀 안에서 재건주에 대해서 또 강하게 또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단 말이죠. 근데 사실 재건주 우리가 어제 이 시간대 얘기만 해도 와 재건주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만약에 그 악재 때문에 재건주 파신 분들은 어떡하지? 이게 하루하루 이슈로 샀다 팔았다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좀 접근이 필요합니까? 재건주를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해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해가지고 2023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에도 불구하고 뭐 재건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미리 올랐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주, 이제 뭐 삼부토건이나 범양근역이나 SG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이런 종전이 된다고 예상을 하고 벌써 1, 2년 전부터 시세가 이미 났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이제 조사해가지고 나오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종목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협력을 하고 추진 동력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에 해당되는 차관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해당 기업과 앞으로 재건을 하면은 우리한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 기업들은 보통 HD가 따라가는 현대 관련 건데 HD 현대 건설 기계나 그리고 HD 현대 인프라코아, 오늘 현대 인프라코아 계속 양봉을 터뜨리면서 오늘 계속 시세를 뽑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HD가 따라가는 두 개 회사는 좀 매력이 있어 보이죠.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삼부토건이 지금 금감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거는 약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1, 2년 전부터 그렇다고 하더라라고 했던 부류가 삼부토건 부류예요. 그래서 그쪽은 조심해야 되고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해당되는 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히토류 관련 사업에 한국도 끼워주겠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한국이 그동안에 우크라이나를 협력할 때 인도적 지원은 너희들이 해 주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너희들도 띄워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우크라이나만 볼 게 아니라 러시아까지 봐야 되는데 따라서 HD가 따라가는 HD 현대 건설기계, 현대 인프라과 내일은 추경 매수는 조심하시고 또 사인을 제가 무료 방송 드리면 네. 그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타이밍이 또 있어서 중요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건 이제 딱 종목들 타이밍이거든요. 그 종목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말씀 나온 김에 네.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 타이밍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좀 그 예측하지 못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네. 포스코 예측 포스코를 못하죠. 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아니에요. 포스코 홀딩스면 예측이 되는데 저 포스코는 홀딩스. 예측이 안 됩니다. 맞아요. 이름이 포스코홀딩스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그 재건 쪽 아마 생각하시 같은데 예.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부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웬 포스코홀딩스냐라고 시청자분들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자, 이번에 알래스카를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떤 제품이 필요할까요? 그걸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광간, 뭐 여러 가지 뭐 다 그런 제품을 누가 궁극적으로 만들어내죠?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파이프도 그러지요. 거기다가 또 유정을 뚫을 때 전부 다 포스코홀딩스가 만들어낸 원재료를 가지고 그렇죠.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걸 만들어내는 시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간 예측할 수 없었던 포스코 홀딩스였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도 아까 강조를 한 게 미국 생산기지, 즉 아까 그 레퍼런스가 있냐 없냐 이 차인 것 같습니다. 그거랑 관련 없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예측이 안 조선 되네요. 섹터에서 가지고 왔고요. 제가 평소에 많이 강조드렸던 한화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화엔진 같은 경우에는 오늘 1%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오늘 같은 좋은 장에서도. 근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2,160억 원 규모의 선박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못 올랐던 것과 함께 내일 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화엔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엔진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자, 이호근 매니저님은요. 네. 저는 세아제강. 세아제강. 네, 최근에 제가 이제 강조했던 게 이제 LNG 관련해서 피팅, 그 다음에 이제 본행제, 그 다음 차례는 관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 네, 근데 오늘 최근에 이쪽 종목들이 왜냐하면 이제 세아제강이 그 전에 좀 움직임이 좋았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봤던 건데 어제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이쪽이 올랐습니다. 예. 근데 이 종목이 지난번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 대한거래 테마주로 약간 움직였었는데 지금 이번 움직임은 좀 테마주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알래스카라든가 뭐 이런 실질적인 미국 수혜주로 보시고요. 이쪽을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강간에 그 미국 기업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미국 기업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중국 기업들이 많이 이 시장을 점유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이제 견제하면서 이 관광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이 그 수혜를 그대로 받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휴스틸이 안 올랐으면 오늘 갖고 나오려고 했었는데 휴스틸, 세아제강, 넥스틸 이러한 종목들 좀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좀 보신다면 이번에는 테마주가 아니라 이전에 뭐 피팅이나 그 본행제처럼 하나의 그 LNG의 수혜주로서 급등하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이제 트럼프의 그 이후부터 봤던 종목들 오늘 박병주 매니저 포스코홀딩스 얘기했고요. 이호근 매니저는 또 세아제강 얘기했습니다. 철강 쪽으로 뭔가 강관 쪽으로 흐름이 잡히고 있다는 것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특이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오늘 다소 소외될 수 있었던 섹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반도체 이야기. CT증권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올해 목표가입니다.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준비된 화면이 있는데 함께 만나보실까요? 자, 삼성전자 지금 현재가 54,000원입니다. 올해 12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 83,000원, SK하이닉스를 현재가 193,100원인데요. 34만 원까지 예측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삼성전자의 저 사업별 평가, 삼성전자는 DS 부분, DX 부분이 나눠져 있죠. 그걸 다 합쳤을 때 이제 12개월 EBITDA를 기준으로 했을 때 83,000원이 나온다라는 것.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저 34만 원이 나온다는 건데 저기 SK하이닉스에는 또 하나 이야기, 메모리 수요에서 프리미엄 30%가 붙은 가격이라고 합니다. 지금 SK하이닉스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라는 건데 리스크도 함께 살펴볼까요? 이 주가가 못 갔을 때 삼성전자의 이유는 당연히 HBM이 현재 큰 이유가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그 밑에 아무래도 현재 D램과 낸드가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올라가지가 않았을 때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이 레포트가 나온 배경을 봐야 되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메모리 수요가 좋아진다는 가정 하에 시티가 이런 목표가를 제시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병주 매니저님 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표가를 아주 높게 전망을 했는데 네. 일각에서는 이거 오늘 우리 시장 보고 시티증권 보고 하는 말이 이거 사회적 공감이 부족한 것 아니냐. 지금 트럼프 얘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표가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시티은행 이 은행이 과거에 이제 경험을 해보면 이렇게 그 반도체 경기가 바닥권에 있을 때 리포트를 공격적으로 쓰면은 적중도가 높더라고요. 예전에 시티가.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한 이제 22년 전이죠. 2002년 때 그때 DDR 더블 드레이터 이제 DDR2라고 합니다. 그게 나왔을 때 그때 기반이 이제 컴퓨터 기반이 윈도우 XP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윈도우 11인데 그때 당시에 그 삼성전자 목표가를 그때 가격에서 거의 2배를 올렸는데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를 좀 찬바람이 불게 만들지만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맞추더라, 봄바람이 불게 하더라. 그런 저의 경험도 있고요. 근데 이번에 목표가를 SK 하이닉스를 보면 너무 짜게 불렀습니다. 지금 2025년에 영업이익을 45조를 전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목표가가 34만 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 50만 원 불러도 되지 않겠습니까? 야, 그래요? 지금 영업이익이 그 45조잖아요.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450조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순이익이 40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200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2배, 2.5배를 불러도 되는데 34만 원 부른다는 거는 너무나, 왜냐하면 영업이익 전망치를 45조를 전망했으면서 목표치 34만 원 부른다는 것은 지금 그 펄을 뭐 너무 좋게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짜다.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83,000원을 불렀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50달러를 불었습니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배 이상 더 간다는 네. 거고 삼성전자는 겨우 해봐야, 저도 이제 삼성전자는 83,000원 정도는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볼린저 밴드가 상단에서 83만 원에서 입을 딱 다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가 고점입니다. 그 분기봉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 지난번에 주봉에서 그때 58,000원이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랬었는데 저는 이번에 나온 시티 증권사는 저는 이 부분에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윈도우 12 그리고 속행 결국은 그거는 온 디바이스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 점은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점까지 했다라면 좀 더 좋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네. 찬성을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호근 매니저가 바라봤을 때 여기서 시티은행에서 저 목표 주가 못 간다면 그 이유는 아마 이럴 것이다. 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일 것이고, 그리고 요거 레포트가 나온 전제 자체가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메모리 시황이 좋다라는 거거든요. 네. 메모리 시황이 안 좋았을 때 안 좋을 거다. 저 두 종목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 외에 또 다른 리스크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딱 맞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좀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이게 딱 선뜻 뭐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일단은 이제 저렇게 보는 것 같아요. 시티증권에서. 일단은 지금 그 과거에 이제 레거시 쪽, 그 DDR 메모리 쪽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오니까 그쪽보다는 아무래도 HBM, 그러니까 좀 더 첨단 지금 그 선단 공정에 좀 속하는 뭐 이런 쪽에 이제 메모리 쪽에 대해서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 뭐 이후에 좀 더 이제 진행해 봐야겠지만 뭐 그렇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님은 이것만 짧게 여쭤보고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네. 저 시티은행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트럼프가 입만 다물고 있으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CT은행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올해 AI 산업이 흥행하면서 HBM 시장이 좀 더 커질 것을 산정해서 이제 SK하이닉스 쪽을 목표가를 높게 잡았는데 관세 이슈만 아니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세 리스크만 어떻게 좀 해결되면은 저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세 말고 트럼프가 하나 더 지금 딴지를 걸 수 있는 거는 이 반도체법 폐지해야 된다. 오늘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받기 위해서 미국에 지금 계속 공장을 지어 왔는데 거기에 보조금 안 주겠다는 겁니다. 피해가 또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좀 바라봅니까 이쪽에선? 사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피해가 아마 클 겁니다. 예. 칩스법이 만약에 폐지된다고 했을 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반도체 수출하는 것도 좀 제한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것도 관세를 지금보다 더 높게 부과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좋을 게 없을 거예요.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걸 조금 반영해서 선반영돼서 이미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이 오른 종목들도 있긴 한데 주가 전체적인 흐름은 바닥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의 관세 이슈만 아니라면 보조금은 떠나서라도 관세 이슈만 아니라면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 업황이 향후에 좋아질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백인현 매니저님 트럼프 활용법 이야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보다는 좀 빠른 매매 하고 싶다. 다음에 좀 트럼프 쪽으로 가야겠죠? 네, 지금은 트럼프 관련 종목들 위주로 매수하시는 게 맞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제가 무방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트럼프 이슈랑 상대적으로 무관한 바이오 종목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ABL 바이오나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투자자들은 그래도 관세 무풍지대가 바이오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알겠습니다. 종목들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네, 관세 무풍지대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다.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반도체 쪽에서 우리 대응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렇게 시티은행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너무너무 좋게 보는데 매니저님들은 좋게 보는 반도체 국내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주들이 좀 상당히 부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차트가 꺾였어요. 네. 근데 반도체 쪽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좀 살아있는 쪽이 유리기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냥 필옵티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옵틱스. 그래도 좀 네. 유리기판, 모멘텀이라든지 재료가 좀 싱싱한 쪽을 좀 얘기하신 것 회사가 같습니다. 살아있는. 네. 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저는 GST 액침 냉각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는 유리기판이 올랐는데 결국 엔비디아는 고사양 반도체 칩을 네. 할수록 냉각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발열 이슈를 잡을 수 있는 GST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T 액침 냉각. 뭔가 AI 반도체로 가는 기술력들이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와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다시 만났습니다. 종목은 어딜까요? 저는 심택을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심택이라는 종목을 이번 주말에 저희 아들하고 심층 탐구를 해봤습니다. 거기서 심택의 어떤 심층 거를 탐구. 발견했냐면 네. 엔비디아가 심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굉장히 그런 회사로 떠오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 우리가 그동안 알게 있는 그 GPU 같은 거 알지 않습니까? 블랙웨일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지금 새롭게 뭘 합니까? 소캠이라고요. 즉 우리 그 로봇이나 그다음에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소형 AI죠. 즉 온 디바이스 AI 그쪽에 들어가는 기판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기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기판을 만드는 것을 엔비디아가 심택하고 오래전부터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베트남에 그 소형 HBM용 기판 공장을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 들고 있어요.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심택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공급업체인 삼성전자, 마이크론, SK 하이닉스를 뛰어넘는 새로운 전 세계 1등 파트너
엔비디아를 파트너로 갖게 됐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크다. 제가 그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저도 이제 처음에 했다. 이거 별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거 대단한 사건이다. 박수를 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깊이 생각해봤더니 정말 베트남에 있는 공장까지 지금 짓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터졌던 거래량이 역대급 터졌거든요. 따라서 심택이라는 종목을 우리들이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드님과 심층 토크 심택이었습니다. 자, 세 종목 모두 들어봤고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특이점의 주제도 좀 줄어들다 보니까 매니저들이 또 다양한 이슈 얘기를 하는 것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어디 가면 들을 수 있을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네, 저는 오늘 10시부터 이 방송 끝나고 유튜브에서 이호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지난주 제가 이제 지난주 초반에 관광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번 주에 관광주들이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여기저기서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주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궁금하시다면 이호근의 유튜브 이호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트렌드를 잘 읽는 남자입니다. 이호근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면 되고 최근 트럼프 한마디에 따라서 시장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8시에 뉴욕 증시 깔끔하게 분석하고 그날 우리 국내 증시 유망주랑 전략까지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 8시 백인년 매니저 꼭 검색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장 한 줄 평이 트럼프 활용화자였습니다. 트럼프 활용법 궁금하신 분들 백인현 매니저 무료 방송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병주 매니저님 차례입니다. 저는 오늘 밤에 10시 무료 방송을 MBN 골드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한화오션을 그 37,000원대 작년 12월 27일 날 그때 어디서 드렸습니까?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에서 실시간 장중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도 46,800원에 드려가지고 82,000원까지 갔던 기억이 있고요. 두산 에너필도 드렸거든요. 그러면 거기 종목을 장중에 받고자 하는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 N에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를 검색하시면 바로 글자를 터치하시면 바로 들을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하나오션 등을 비롯해서 정말 굵직굵직한 종목들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방송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특별한 탑5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